안녕하십니까. 이주의 돈 버는 부동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랑 케미를 같이 맞춰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시청자들 흥미롭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체 등에서 보면 예측 전망 거의 천편일률적이죠. 대부분 규제가 나오면 주의해라. 그렇지만 요런 데는 조금 눈여겨봐라. 이런 식의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만 하는 전문가인데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가 틀리든 맞든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예측 아닌 예측 같은 부동산 프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연말이 분수령인 부동산 단기 전망. 연말이라면 아직까지 예측한 사람들한테 많이 남은 거거든요. 예. 중장기 우리 곽 대표님 좀 오래 전문가 생활하신 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주제를 잡으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 파리 대책 이후에 예. 시장 흐름이 그렇게 별로 꺾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유가 있고요. 예. 또 연말이면은 꺾이는 이유가 있고 또 내년 4월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귀가 쏠깃한데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개의 꼭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파리 대책의 무차별적인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꺾이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이 그렇지만 연말쯤에는 한번 꺾이는 또 이유. 예. 그렇지만 내년 4월 이후에는 부동산이 반등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예.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리 대책 정부의 조지스트들 별소리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자가당착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공공의 적처럼 마치 죄악시하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잡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파리 대책 이후에 신규 분양 시장들이 굉장히 핫한 지역들, 특히 재건축 시장, 재개발 시장 중심으로 그런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까? 우선 파리 대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파리 대책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예. 참여정부에서 근 한 20여 차례 걸쳐서 나왔던 대책들의 종합판이에요. 그렇죠. 거기 다 건드려져 있습니다. 예. 그 분야를 보면은 분양 청약 분야도 있고 예. 또 거래 금지 관련 분야도 맞습니다. 있고요. 또 대출에 관련된 분야, 또 세금에 관련된 세제, 분야. 예. 이걸 전반적으로 다 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막강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작년 우리 11.3 대책에서 봤지만은 대책 나오면 바로 꺾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그리고 그 기간이 좀 짧았긴 했어요. 올해 한 예. 4월까지는 주춤했지만은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5월부터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 핵폭탄급이기 때문에 예. 사실 위력으로 봐서는 당장 꺾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11.3 대책과 파리 대책의 내용의 차이점을 보면은 예. 파리 대책은 상당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국회 법안이 통과돼야 될 사항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는데 예. 내년 4월 1일부터 하는데 그 중과세 법안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개를 없앤다는 이런 내용 예.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할지 통과를 못할지가 예. 사실 어느 정도는 확실하긴 한데 통과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아직 통과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볼 때는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99% 확실해 보여도 1% 미심쩍은 게 있으면 안 움직여요.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네.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혹시라도 국민의당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렇죠. 내용이 수정돼서 통과된다. 예컨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예. 반만 없앤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정돼서 통과될 가능성을 1%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겁을 먹고 했다가
만약에 지금 그렇게 변형이 되면은 본인만 또 이상한 사람 되고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다든가 사실은 중과세를 맞는 거와 맞지 않는 거를 예를 들면은 서울의 아파트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안 맞으면은 한 1억 5천 내면 될 거를 그렇죠. 중과세 맞으면 4억에서 5억까지 내야 돼요. 이렇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시장이 예. 매물이 섣불리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요번에 파리 대책이 전방위적인 내용이지만 워낙 내용이 많고 사실은 졸속이었어요. 예. 그냥 여름 휴가철에 갑자기 만들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캐비넷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낸 거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약간 무리수도 있었고 또 내용이 소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놓고서 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네. 그래서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한 부분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해줄 거냐, 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한 것도 뭐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했으면 또 예, 그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다가 민원이 제기되면은 다 봐주는 형태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되는 거죠. 네.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늘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장에는 제가 볼 때는 뭐 60, 70%의 실수요자와 30, 40%의 투자자들이 늘 상존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은 때가 되면 사야 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매물량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 매물량이 줄어들면은 살 사람들은 더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많이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수요자들 사야 될 분들이 있는데 매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8월 한 달은 기다려 봤어요. 매물 나오는가. 봤더니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들면서는 아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다시 이제 추석 전에 구매에 나섰던 거고 예.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제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예. 파리 대책 때문에 사실 그 전부터 이 분양을 하려고 했던 물량들 이런 예. 물량들이 파리 대책이 터지면서 분양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석 이후에 겨울 오기 전에 털어내야 될 상황인데 상당히 그 물량도 많고 괜찮은 물량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물량들이 메이저 건설사들도 많고 뭐 이렇다 보니까 사실 또 언론은 요즘 광고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이저 건설사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지금 추석 끝나서 이제 거래가 줄어든다 이런 소리가 언론에서 나가는 순간 분양이 안 돼요. 그렇겠죠. 예. 그걸 어느 정도는 언론과의 담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장이 잘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막 매수 세력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리 대책이 끝나고 8월 3일 날 강의를 할 때 예. 미리 예측을 해드렸어요.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안 죽습니다. 죽지 박 않으니까. 대표님 세미나 할 때? 네, 세미나 할 예, 때 예, 제가 예.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총알을 확보를 해라, 현찰을 확보를 해라. 왜냐하면 연말에 크게 한번 떨어지는 때가 온다. 예, 예. 그걸 미리 이제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건데. 잠깐만요. 깨알 홍보 한번 하시죠. 세미나는 무슨 요일 날 하세요? 세미나는 제가 주로 목요일 하고 토요일 날 하고요. 그냥 한번 하시죠. 홍보하는 김에 장소와 아니 지금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홍보 안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이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시장의 반응, 꺾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그 참여정부의 종합판인 이런 것들이 국회를 계류 중이거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불확실성, 통과될 수도 있고 물론 거의 90% 이상이 통과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 다 통과가 된 후에 움직이려는 그런 심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공급량의 변화에 민감한 어떤 실수요자들이 공급량이 지금 줄은 상황이죠. 현재 매물 공급이 안 된다. 매물 공급이 안 되니 그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언론사와 지금 정부는 아니더라도 이 프레임의 일종의 프레임의 형성. 이렇게 진짜 언론사하고 건설사의 담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한 세 가지 아마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월 벌써 중순인데 불과 2달 후에 12월 정도 되면 또 꺾인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왜 꺾이는지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핵심이 파리 대책의 핵심이 양도세 중과세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기대들을 하는 거는 중과세에 대해서 지금 캐스팅 보트를 국회에서 지고 있는 데가 국민의당이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에서 혹시 반대를 해주면 이게 정부 안대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정치의 프레임을 보면은 국민의당이 중과세를 절대 저는 반대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새 정부의 첫 번째 중요한 대책 정책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국민의당이 표를 갖고 와야 될 분들이 젊은 층인데 아예 존속 이유가 흔들릴 네. 수 있다는 얘기죠. 젊은 층인데 지금 젊은 층들이 정부안 양도세 중과세를 국민의당이 반대해서 무산됐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아마 젊은 층 표는 싹 달아날 거예요. 그렇겠죠. 거기다가 지금 언론 쪽에서 뭐 기자들도 뭐 예, 그런데 그걸 만약 국민의당이 반대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누가 반대했는지 국민의당 의원 실명. 마녀사냥 당합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제가 볼 때는 통과시킬 거라고 보고 음. 딱 통과가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내년 4월 1일부터 중과세가 시행이 되는데 11월 정기국회인가요? 지금 정기국회 중이죠. 지금 중이죠, 예, 국회가. 9월부터 정기국회 예. 되는 건데 통과되는 시기는 뭐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연내고 그렇죠. 아마 뭐 10월 말이나 11월 중에는 통과가 예.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팔면은 한 1억 5천 낼 세금이 예.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한 4억으로 늘어난다. 그럼 한 서울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억 5천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세금이. 2억 5천. 예. 그러면은 중과세라는 게 뭐 당장 했다가 금세 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정해놓으면. 아마 경기가 다시 나빠지는 시기가 와야 중과세가 풀릴 그렇겠죠. 거예요. 지금의 흐름상으로 보면 아마 세계 경제가 2025년이나 26년경에는 위기가 다시 올 수 있고 그때 이후에 가서야 풀릴 가능성이 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파는 경우와 그때 파는 경우.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팔 수 있느냐. 예. 서울 평균으로 보면 한 2억 5천이 나올 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포함해서 세금 얘기죠? 그렇죠. 2억 5천이 늘어나니까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예요.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30 장특공제 30%니까. 다주택자한테는 그걸 포함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물건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를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예. 대체로 서울의 아파트가 한 170만 채 정도 돼요. 예. 근데 서울 아파트 중에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예. 보유하고 있는 거로 추정되는 예. 그 10년 이상 장기 보유 아파트 매물이 22만 건 정도 추정이 됩니다. 22만 호요? 예. 그 정도 추정이 되는데 22만 호 중에서 10%만 10채 중에 한 채만 물건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22,000채네요. 22,000채가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러면 서울 전역에 22,000채면은 사실 이거 각 구별로 따지면은 한 1,000세대 정도씩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거죠.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예. 그런데 내년 3월 31일까지 중과세를 회피하려면은 3월 31일까지 잔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계약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잔금. 맞아요. 보통 우리가 계약으로부터 잔금이 매매의 경우에는 45일 또는 60일 정도 네.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한 2월 중순경이 되면은 이미 팔기에는 늦어진단 늦었죠. 말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되는 거는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세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으로부터 예. 내년 한 2월 중순경까지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2만여 건 서울 기준으로 예.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물건들이 특히 겨울에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2006년부터 거래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늘 꼴찌가 1월 달이에요. 그 다음이 12월 달이 두 번째로 거래가 적거든요. 예. 하필이면 거래가 적은 겨울 시기에 물건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급한 거죠. 상황이네요. 그 상황 예. 자체는. 그런데 어느 선까지 양보를 할 수 있냐면은 대체로 평균적으로는 2억 5천 정도가 양도세가 늘어나니까 예. 아마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싸게 팔더라도 이득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을 더 내더라도 그러니까 2억 5천이 세금이 늘어나니까 예. 차라리 1억 5천까지는 싸게 판다는 거예요. 예. 1억이나 1억 예. 5천.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노선이 예. 싸게 살 수 있는 거꾸로 연말에 산다면은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 한 1억 5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싸게 사는 물론 거죠.
모든 물건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예, 예. 그럼 그 금액이 서울 평균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5월 이후에 상승한 금액이 그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상승한 금액을 연말에 지금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 작년 올해 초 가격으로 사고 싶다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연말 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말 되면 그분들이 과연 살 것이냐? 그거는 또 제가 볼 때는 안 살 가능성이 높아요.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금매가 쏟아지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맞아요. 못 사게 돼요. 거기다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닌 예, 예. 연말쯤 되면은 내년에 외환 위기 다시 온다는 설이 파다해질 겁니다. 뭐 바젤 3라든가 예, 바젤 3. 대손 충당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거론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더 못 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이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썼습니다. 향후에 이제 내년 4월 이후에는 일종의 락인 이펙트, 예. 자물쇠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건 양이 확 줄어버려요. 중과세 상하는 것들은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그 시일로 되니까. 지금 아예 안 팔고 만다는 얘기죠. 안 팔고 마는 거죠. 다주택. 이제 중과세 풀릴 때까지는 그냥 매물이 잠겨버립니다. 예.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과세 이전에 이런 혼란 상황이 예. 무주택자라든가 좀 이렇게 싸게 사고 싶은 분들한테는 예. 향후 10년 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올해 12월, 내년 1월이.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예고를 해드려도 막상 올해 12월, 1월이 되면은 제가 얘기한 건 다 까먹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신문 보고 폭락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못 사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예. 올해 5, 6, 7월 특히 이제 6, 7월이 거래가 많았는데 서울 아파트 한 달간 거래량이 14,500건 정도씩 해서 6, 7월이 다 공이 그랬었는데 이 물량은 거래가 적었던 2011년, 12년으로 돌아가면은 예. 평균 거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월간 한 3,000건, 4,000건 거래가 서울 됩니다. 얘기시죠? 네, 서울 얘기고 예. 그리고 거래가 적었을 때 2012년 1월 경우에는 1,200건 뿐이 거래가 안 됐어요. 12년도에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정도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년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10배 정도 거래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12월, 내년 1월 정도는 제가 예상컨대는 서울 아파트 거래가 3,000건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년, 11년 그 혹독한 시기 정도. 예. 그리고 이제 평균이 8,000건이에요. 예. 8,000건이 넘었으면은 시세가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예. 8,000건 밑에서는 시세가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3,000건 수준이면은 1, 2월에는 마이너스로 나타날 겁니다. 좋습니다. 명쾌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올 12월이 분수령인 부동산에서 가격이 많이 빠질 수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양도세 중과가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은 통과가 될 것으로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지요. 근데 양도세 중과가 되면 서울의 이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한 22만 채 추정했을 때 한 2만 가구 이상이 매물로 쏟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 매도자의 심리적 저항성이 있을 거고 매수자들 또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같이 병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 전문가 같은 데는 저희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돈 있으면 주소라 이제 이런 얘기 잘 쓰는데 그때 올해 12월 내년 1월에 싸게 살 수 있는 3,000명은 예.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그렇죠. 용기도 있어야 용기 되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럼요. 자, 그러면 마지막 4월에 꺾이지 않는 이유는 아까 그 물건의 잠금 현상, 공급 부족의 수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 이런 거로 예측하시는 건가요? 참여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예. 양도세 중과를 했었고 그때는 뭐 주민세 포함해서 66% 그렇죠. 3분의 2가 세금이었죠. 그런 상황 때 한 번 겪었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하니까 오히려 매물이 안 나와서 가격이 더 올랐던.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도 이 상승장이 두 번 나눠져 있어요. 예. 보면은 2001, 2, 3년에 예. 한번 올랐다가 2004년도, 5년도에 쉬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2006, 7, 8이 이제 후반전으로 이행이 되는데요. 예. 이 보면은 양도세 중과세가 딱 터졌던 때, 예. 그때 뭐 양도세 중과세가 2004년부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잠시 주춤하지만은 결국 한 2년 지나니까 2006년경부터는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랐던 때가 있고, 요번에도 비슷합니다.
2014년 가을부터 지금 쭉 이제 쭉은 아니지만은 좀 쉬었다 가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중과세가 터졌고 뭐 각종 대책들이 나왔고 추가 대책까지 예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년은 쉬어간다. 2년. 빠졌다가 또 내년 4월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예, 예. 또 어떤 사정 때문에 꼭 사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서울로 이사를 온다거나 뭐 이민 갔다 들어온다거나 애들이 커가지고 학교를 간다거나 예, 뭐 예. 애들이 뭐 이런 사람 꼭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기본 수요가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예, 예.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아. 그런데 이 5천 세대 정도 되는 분들이 사야 되는데 자꾸 떨어진다니까 못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못 사죠. 못 사게 되면은 내년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은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있는 분들이 또 몇만 명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기 수요가 적체가 되는 거죠. 대기 수의 적체 현상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이 물건이 안 나오면은 이게 왜 안 나오지 우리 하다가 보금자리 주택 할 때 그랬잖아요. 청약 통장 안 쓰고 다 대기 수요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물이 더 이상 없구나 그럼 사야 되겠구나 하는 시기가 올해하고 비슷하게 내년에도 5월 중순 이후에 올 거다 보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곽창석 대표의 명쾌하시죠. 이 제가 곽 대표랑 늘 얘기하는 게 그 지금은 이제 이런 시장주의자들이 소수가 됐고 숨죽인 목소리를 내지만 저희 같은 방송 하나 있어야죠. 있어야 되고 또 이게 그 제도권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저희는 정확한 둘 다 전문가니까 저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저희 예측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저희의 학문적, 경험적 지식이 총체가 나온 얘기들이니까 저희 전문가적 지식을 한번 믿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얘기 다뤘습니다. 연말이 분수령인 부동산 단기 전망 이런 거로 해서 8일 대책 이후에 부동산이 꺾이지 않는 이유, 또 12올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4월 이후 그 수급 부족의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그 굉장히 반탄력이 커진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을 예측해 봅니다. 자, 오늘도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곽 대표님하고 다음 프로에서는 또 재미난 얘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